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 심위법본, 유심소현, 일체유심조. 수행은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에너지들은 모두 비우고 원래 갖추어져 있는 우리 그런 에너지죠. 지혜, 자비, 능력, 가능성은 깨어나게 해서 자라게 하고 발휘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먼저 온갖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우리가 감정 가운데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할 편안함. 수십 번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몸 건강에 대해서 마음에서 몸이 나옵니다. 심신상관입니다. 마음이 웃으면 몸이 웃잖아요. 또 심상관이기도 합니다. 몸이 웃으면 마음도 따라서 웃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람을 대할 때 인연 수행이죠. 관계 수행에 대해서 그중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환경.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행복한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고 또 아파트 중에서도 고층에 살고 계시고 저층에 살고 계시고 또 지하에 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중심가에 살 수도 있고 변두리에 살 수도 있고 꽉 막힌 곳에 사는 분도 있고 주변에 또 늘 이사 가는 곳마다 냄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사 가는 곳마다 또 소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살고 계신 분도 있죠. 손 들어보세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살게 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많이 가져서 오피스텔에 살게 될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들의 현주소잖아요. 주민등록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수행의 현주소, 우리 삶의 현주소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 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오피스텔은 오피스 플러스 뭡니까? 네? 집 플러스 사무실이잖아요.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집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 오피스텔에 살게 될까? 이 일을 집에 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집에 와서도 일하는 분들. 집인지 일인지 직장인지 집인지 구분하지 않고 일에 몰두하는 분들이 오피스텔에 자꾸 살게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별명이 뭔지 아시죠? 갖다 붙이기 선수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탁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일본말로 뭐라 그럽니까? 앞다리가 됩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개합된다 그래요. 개합이 딱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하 하고 자기 마음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마음을 씀으로써 이런 환경에 살게 되는구나. 이런 환경으로 자꾸 옮겨 다녀도 같은 환경에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제 닦으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풀게 되면 작은 것을 풀므로써 인생 전반의 것이 확 풀어지기도 합니다. 관점, 안목, 작은 것을 변화시키면 큰 폭으로 인생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맞춤 도량이잖아요.
그럼 집에서 일을 부지런히 많이 하시면 돼요. 집에서 일 부지런히 많이 하시면 가족들이 또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또 일 부지런하게 하면서 가족들한테도 잘 해드려야 돼. 그래서 복이 쌓이면 사무실 따로 집 따로 그렇게 이사 가게 되겠죠. 그러면 원룸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왜 원룸에 살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연유가. 원룸은 혼자 사는 방이잖아요. 말뜻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방의 말뜻으로 본다면 이분은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죠? 독립하려고 하다가 원룸에 살게 되시거나 아니면 쫓겨났거나. 자, 그러면 원룸에 살면 혼자 살 때 절호의 이 수행 기회입니다. 절호의 작복 기회고. 그래서 여기서 수행을 잘하고 작복을 잘하게 되면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곳으로, 더 여건이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게 되겠죠. 또 저는 집에 사는데 늘상 우리끼리만 살아보지 못하고 층층시하 3대가 같이 늘 살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별도로 좀 살아봤으면 평생 소원이겠어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것이 또 절호의 기회입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위로 또 아래로 수평으로 이 인연 공부, 이 복 짓는 공부를 잘 하게 되면 이제 아주 수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얼른 피하고 싶고, 피하기잖아, 도망이잖아요. 얼른 도망가려고 하고, 또 급하게 그냥 막 옮겨버리려고 하고, 또 홧김에 그냥 막 집을 나가버려서 막 독립해버리고, 이런 이 탐리삼독심으로 일을 벌이게 되면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꼭 맞는 수행 과제를 지금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도망을 가고 피하고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수행 과제와 이 작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대로 둔 채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우선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또 그것을 다 수행하고 복을 지어야만 위쪽으로 향상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필요가 없죠. 도망갈 필요가 없고, 그 상황, 그 환경, 여건 가운데서 즐거운 요소를 찾아가지고 행복하게, 기쁘게 해내는 것이 이것이 수행이기도 하고 작복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 아주 깊은 두메 산골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음을 한평생 동안 썼길래 그 다음 생인 이번 생에 그 시골 산 깊은 두메 산골에 태어나게 됐을까? 왜 그럴까요? 찾아갔을까요? 등지고 도망갔을까요? 찾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홀로 수행 잘 하려고, 사람들 안 만나고 몰두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산왕대신이 깊은 산에 계시고, 또 남한존자께서 천대산중에 깊이 계시면서 삼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렇게 환경을 택하시겠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을 등지는 마음으로 찾아간 분들도 있습니다. 조상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겠죠. 옛날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그 역사 이야기를 보면 사화가 하나 일어나면, 한번 일어나면 그 연유된 분들이, 가족들이 다 죽잖아요. 자식도 손자 대까지 전부 다 잡아가지고 귀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루된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 됐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도심에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산골로, 그것도 아주 첩첩산중으로 피신을 해야
목숨을 건지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는 일환으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하는 마음입니다. 피하는 마음. 등지는 마음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 조상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조상님하고의 깊은 인연 줄로 인해 가지고 자식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난 거예요. 그 자식들은 왜 또 그렇게 그 깊은 산 중에 두메산굴에 태어나게 됐을까? 등지는 마음, 피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아닙니다 하시겠죠.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서 찾아가신 거고, 거기에서 이 장점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시골에 살면서 막 신세한탄을 합니다. 서울 가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는 어린 시절에 이제 방학 때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와가지고는 원을 세웠다 그러죠, 누구는. 그래서 그 강렬한 원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살고 싶다. 이 강렬한 원이 심어지면 원이 성취돼요. 그래서 서울 와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수행하기 위해서 갔다면 수행을 제대로 잘하고, 또 시골 생활에서도 복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수행과 작곡을 잘 하신 분들은 서울에 바로 와도 아주 양명하고 시설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살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 이걸 복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방에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단칸 지하방에 살아야 돼. 이 왜 그럴까요? 등지는 마음으로, 숨는 마음으로 시골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골에 갈 때의 수행과 작곡의 그 레벨, 그것을 그대로 가진 채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은 채로 원에 의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지하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 살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그죠? 지하에 살면은 숨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관섭도 안 하고 좋은 점이 많죠. 용맹정진 해가지고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좋은 계기가 돼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 단칸 지하방에 올라오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 자매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죠? 사촌까지, 육촌까지 다 올라오게 되는 그 터전이 지하 단칸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중한 이 방입니까? 그죠? 자기 집이 지금 머무는 곳이 어떤 곳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최상의 자기의 현주소고, 이 바탕을 통해서 원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하고 귀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현주소, 지금 몸 담고 있는 그곳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수행하고 작곡하면 되겠죠. 주변에 소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있습니까? 소리 때문에. 이사가는 곳마다 소음이 심하다. 이런 분 있죠. 또 이사가는 곳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사가는 곳마다 비가 샌다. 그죠? 또 이사가는 곳마다 주변에 저녁마다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잠을 못 이룬다.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그렇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떻습니까? 각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찾아봐요. 소리, 냄새, 주변에 싸우는 것들, 비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어서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는 내 마음속에 내가 해결해야 할 닦을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봐야 돼. 지금 이야기하는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강하게 스트레스로 각인이 돼 있다가 환경으로 척 나오는 것이라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과거의 그 응어리, 기억을 전부 다 방아착을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용맹전진하는 이 7일 기도 기간 중에 갑자기 어린 시절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어린 시절이 아닌데 또 어떤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장면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알게 사라져 나가고 어떤 것은 모르는 가운데 어떤 장면, 꿈을 통해서 대비주 집중하면서 어떤 장면이 잡념처럼 왔다가 나가는 그러한 그 시간 중에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거쳐서 우리 지영보살님처럼 아주 좋은 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늘 이제 중심가에 목 좋은 곳에 가게를 마련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변두리에 살고 계신 변두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왕래하시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가에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이 고객들이 편리하게 와서 이 매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심되는 마음입니다. 중심되는 마음, 주인되는 마음을 늘 연습하셔야 돼요. 주인되는 마음. 주인되는 마음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딱 중앙에서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진 찍어라 이렇게 하는 게 주인 마음일까요? 어떨까요? 그것은 이제 가장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공 스포트라이트를 탁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에서도 이 주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중심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체를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저절로 그렇게 이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 연예대상 같은 걸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은요, 자기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좀 소외되고 그렇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사람을 아무 티 없이 중앙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 집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 가장이 가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대표가 대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선생님이 선생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분을 위해 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고 이분들이 정말 신나게 힘을 내 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마음이 주인 마음이요, 중심되는 마음이잖아요. 한마디로 봉사입니다. 봉사. 남을 돕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10년 쓰고 20년 쓰게 되면 나중에 가게가 얻어도 가장 목 좋은 곳에 가장 중심가로 딱 잡힌단 말이에요. 만약에 변두리에 이 가게가 자리 잡혔다 그러면 이 맞춤 도량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장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 가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개성 뚜렷하고 여기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겠죠.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혹을 어떻게 잘 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환경도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대비주 수행하시는 분들께서 환경이 계속 좋아져요. 앞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되는 곳이 아마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가장 중심되는 곳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인되는 마음으로, 대비주의 마음으로 수행하고 작보하고 주변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나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일째잖아요, 벌써. 4일, 5일, 6일, 7일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깊은 신심을 가지고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마무리를 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